자, 한 번 내용은 스톡스 정리. 이제 그린 정리가 일반화된 거고, 이제 그린 정리는 xy 평면에 있거나 평행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정리고, 우리 스톡스 정리는 이제 폐곡선 C가 xy 평면에 평행하지 않은, 그럼 일반적인 이제 곡선인 거예요. 그냥 3차원상의 어떤 일반적인 곡선에 대한 이제 선적분, 요거일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린 정리는 언제 쓰는 거였어요?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 그 C가 뭐일 때? 폐곡선일 때 쓸 수 있었죠? 그지? C가 이제 닫혀있는 곡선일 때 이제 쓸 수 있는 정리였어요. 그 닫혀있는 곡선일 때 그 이제 면적분으로 바꾸는 공식이었잖아. 기억나죠? 아, 그래서 그게 선적분이었, 그 그린 정리였는데, 이제 스톡스 정리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의 면적분으로 바뀌는 거냐면, 이 선적분이, 이게 공간상의 어떤 이게 이제 공간상에, 그러니까 XY 평면과 평행하지 않는 일반적인 곡선, 폐곡선일 때, 이제 뭘로 바뀌냐. 면적분이긴 한데, 뭐의 면적분이 되냐면, 이 벡터 함수 F의 컬의 면적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있죠, 회전. 이게 우리 컬이었죠, 컬? 이 회전에 대한 면적분이 된다. N벡터 곱하고 ds. 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스톡스 정리고, 그러면은 이 C는 폐곡선인 거잖아요. 그지? 닫혀있는 곡선인데, 이 면 있죠, 면. 그러니까 여기 S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면 S는 뭐겠어요? 이 면 S는 저 C로 가둬져 있는 이제 면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3차원상의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XY 평면하고 평행하지 않죠? XY 평면 뭐 여기 있다고 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쓴다는 거야. 스톡스 정리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벡터 함수 F의 그 컬 있죠, 컬. 이제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이제 스톡스 정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는 내용이고,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이 된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면적분이잖아, 면적분. 그쵸? 이게 이제 면적분인데, 우리 면적분 계산은 어떻게 했었죠? 우리 면적분 단원 기억나? 면적분 계산은 이거 S를 어떻게 했어요? XY 평면의 정사형에서 했었죠. 왜냐면은 X하고 Y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S를 XY 평면에 정사형시킨 영역이 뭐겠어요? 이 D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바로 이제 면적분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이제 계산을 직접 하려면, 그러니까 이 면적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하고 Y에 대한 적분을 하셔야지. 맞아요? 그러면 S가 저 XY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부분이 이제 D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D 영역 잡아주고, X하고 Y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곱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F 서브 X, 마이너스 F 서브 Y, 1.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이 DS가 바뀐 거야. 알겠어요? 이 DS가 바뀌고, 요 N벡터가 바뀌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요게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 DX, DY. 그러니까 면적분에서 좀 바뀌었던 공식 기억날 거예요. 알겠지? 그 밑에 이제 내용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참고를 해보면, 우리 이제 1번 보시면 R 프라임 벡터. 요건 이제 ds 분의 d n 벡터. 그러니까 단위 접선 벡터인 거고, 요거는 뭐 크게 쓰일 일 없고, 이제 2번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거. 요거. n 벡터. 요게 이제 단위 법선 벡터인 건데, 이게 이제 꼭 곱해져서 적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곡선 C는 곡면 S에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고, 4번은 이제 영역 S는 우리 요거는 곡선 C를 경계로 갖는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곡면인데 우리 폐곡면의 영역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 5번은 우리 영역 D는 S를 XY 평면에 정사형시킨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잘 보시면 돼. 이 변화된 과정은. 그러니까 6번은 우리 이게 단위 법선 벡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에 이제 S의 수직한 거죠. S의 수직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이 면 S 있죠? 이 면 S의 수직한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S의 법선 벡터. 그래서 S의 법선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S는 fx, y로 돼 있겠죠? 식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음함수 경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면적분에서 배웠던 공식. 맞아요? 벡터 함수 면적분이죠, 지금. 이것도 이제 컬을 구한 거니까 벡터죠. 그러면 벡터 함수 면적분 공식에서 이제 요거를 내적해줬던 거 기억나요? 면적분 공식? 그 외워야죠. 면적분 다시 봐요. 벡터 함수 면적분 공식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적에서 계산을 해주는 게 면적분, 벡터 함수 면적분 그 계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되는 거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사실은 단위 법선 벡터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거예요. 뭐냐? 여기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가 좀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ds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맞아요? 이거는 뭐 구한 거였어? 우리 이제 스칼람스에서 좀 구했던 거잖아요, 이거. 뭐 구한 거예요? 이제 그라디언트 이제 크기 구한 거잖아. 수직인 벡터. 맞아요? 이거 그 크기 구해서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해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 맞아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약분이 되면서 요 형태만 남는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줘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m 벡터 ds가 결과적으로는 이 z가 이제 1인 거 있죠? z가 1인 거. 그래서 z가 1인 이 저 수직인 벡터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공식이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톡스 정리 어떤 기하학적 의미 같은 것도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뭐야? 이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을 줘, 문제에서. 면적분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면적분을 그냥 면적분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맞지? 이게 이제 그냥 계산이니까. xy 평면을 정사형시켜서 계산한 거잖아, 이게. 맞지? 이게 그냥 면적분 공식이야. 그냥 벡터 함수만 컬로 돼 있을 뿐. 그냥 면적분 공식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달에 배웠던 거. 맞아? 근데 면적분 공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좀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면 S의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컬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함수 F가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이 컬에 대한 면적분 계산할 때 이 S의 경계선에 대한 원래 함수 F의 선적분으로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스톡스 정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게 스톡스 정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요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는 사항이 더 많이 나온다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선적분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바꿔서 x하고 y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계산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나오긴 하고. 알겠죠? 자, 이따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저 일반적인 어떤 곡선, xy 평면하고 평행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곡선에서는 이 선적분을 요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스톡스 정리. 그 다음에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을 이 S의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스톡스 정리.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면적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한다는 것까지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이 면적분 그 공식하고 C하고 S하고 D가 좀 뭔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만 좀 보셔도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스톡스 정리 좀 받고 한번 1번부터 봅시다. 자, 이제 벡터장이 이제 F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X, Y, Z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벡터 함수구나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 곡면 S가 이제 좌표 평면 공간 위에서 이거 9죠, 9. 근데 이제 Z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반구죠, 반구. X, Y 평면 위쪽에 있는 반구네. 그치? 반지름이 이제 4인 반구예요. 요거일 때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컬에 대한 면적분 구하라 돼 있어. 맞아요? 컬에 대한 면적분이네. 이 컬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지. 맞아요? 요거 이제 각 구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컬에 대한 면적분을 뭘로 바꾸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우리 스톡스 정리 뭐였지? 컬에 대한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 면적분이니까 선적분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이 S의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스톡스 정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거 그냥 계산하면은 당연히 문제 의도에 안 맞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톡스 정리를 적용해서 좀 하면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스톡스 정리. 적용하는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됐어요? 컬에 대한 면적분이니까. 알겠어? 컬에 대한 면적분은 항상 스톡스 정리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 그냥 컬에 대한 면적분은 스톡스 정리 적용해서 선적분으로 바꿔서 푼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놔도 충분해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준식은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은 어떻게 된다? 선적분으로 바뀐다. 이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 구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x, y 평면 위쪽에 있잖아요. 반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가 되는 거예요. 위로 솟아있는 구. 맞죠? 그러면 경계선이 뭐가 되겠어? 이 구의 경계가 어디예요? 경계. 여기 XY 평면에 잘려있는 이 원 아니겠어요? 맞아? 이런 게 경계예요. 면의 경계. 그래서 면의 경계는 여기가 된다, 여기. XY 평면상에 있는 이 원. 그래서 요 원 경계가 이제 C가 되는 거지. 이 위로 솟아있는 이 공면은 뭐가 돼요? S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 S 나와 있잖아. 이제 구. XY 평면 위쪽에 있는 구가 S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의 이제 경계선이다, 얘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경계선. S의 경계선. 그러니까 면의 경계선이라는 개념 뭔지 이해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면이 여기서 잘려 있는 거니까 잘려 있는 부분이 경계선인 거예요. 면이 끝나는 지점을 이은 선이 경계선인 거지, 결국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뭐다? 이 스톡스 정리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C에 대한 적분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컬이 아니라 원래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 되는 거지? D, R 벡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니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적분 계산한 문제로 바뀐 거예요. 되죠? 스톡스 정리 이용해서 선적분 계산 문제로 바꾼 거라고. 자, 그러면 선적분 요거 어떻게 계산하겠어? 우리 여러 가지 방법 배웠죠?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 첫 번째 뭐 배웠어요? 첫 번째는 C에 대한 매개 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보존역장인지 확인해서 우리 보존역장이면은 포텐시 함수 구해서 종점 넣고 시점 넣어서 빼서 구했죠. 맞아? 그 다음에 그린 정리도 있었어. 그럼 뭘 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세 가지 중에. 저 경계선도 보니까 뭐요? 경계선 보니까. 저거 패곡선이잖아, 경계선도. 그치? 그래서 이거 구해봤더니 얘도 패곡선이라는 거야. 저 원이잖아요, 원. 그럼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곡선이 XY 평면과 어때요? XY 평면과 평행하지? XY 평면상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Y 평면상의 패곡선이에요. 그럼 못 쓰는 거였어. 우리 어제 배웠던 거. 그림 정리 쓰는 상황이지. 연결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그림 정리를 써서 이제 계산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그림 정리 한번 써봅시다. 그림 정리 쓰면은 이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우리가 D라고 하면은 요 경계선 C로 둘러싸여 있는 XY 평면상의 이제 면이에요. 그지? 저 면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바뀌는 게 그림 정리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 선적분이 요 이중적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어떻게 돼?
F 벡터. F 벡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제 F3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얘는 항상 0이에요. 왜? Z는 항상 0인 선에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Z, 지금 C상에서는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Z는 항상 0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선적분식 생각해봐도 DZ가 0인 거니까 F3는 고려 안 해도 상관없네. 어차피 내정하면 0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F1하고 F2만 갖고 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 F1, 요거 F2. 돼요? 우리 이제 그린종을 쓸 때 뭐 F3 있었어요, 공식에? 없었잖아. 맞아요?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 빼기 F1을 Y로 편미분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F3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 그럼 3Y. 마이너스 F1을 Y로 편미분. 그럼 1이죠. 요거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이중적분 계산인데 저 D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 이거 반지름이 몇인 원? 반지름이 4인 원이죠, 4? 여기 16이니까. 그러면 세타하고 R범위 구하는데 이중적분 계산이니까 여기 범위 구해야죠. 자, 세타는 우리 한 바퀴 다 돌았지. 0부터 2파이. 그 다음 R은 0부터 4. 그럼 끝났네. 자, 0부터 2파이. 0부터 4. 그 다음에 3. Y 대신에 뭐 대입? R 사인 세타 대입해야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야코비안 붙여줘야 되니까 R 곱해서 R 제곱으로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 뭐 계산할래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왜? 이거 어차피 그 영역 뒤에 넓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계산은.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해주고 dr, d세타 해주고 이런 거 어차피 상수 적분. 저 뒤에 넓이 구하시면 되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저게 반지름 사니까 16파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놈이 일단 변수 분리는 되죠? 변수 분리 되니까 요거 적분 따로따로 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은 요거 R에 대한 적분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0부터 4.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뭐야? 0 아니에요? 사인? 그지? 뭐 이거 절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0이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럼 앞부분은 0이네. 돼요? 그럼 요거 싹 다 날라가서 결론 뭐 나요? 우리 마이너스 16파이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 컬에 대한 면적분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뭘 쓴 거다? 일단은 스톡스 정리를 쓴 거다. 왜? 컬에 대한 면적분이니까. 알겠어요? 컬에 대한 면적분이니까 이 면 S의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스톡스 정리.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 암기를 해두셔야 돼, 상황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스톡스 정리로 바꿨으니까 이 선적분 이제 계산한 상황인데, C가 우연히도 뭐가 됐어요? C가 우연히도 XY 평면에 평행한 패곡선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또 뭘로 할 수 있다? 그린 정리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 정리 적용해서 이 X하고 Y에 대한 이중적분으로서 이제 계산을 해준 거지. 어떤 방식인지 알겠어요? 흘러가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이 이제 사실 선적분으로 이제 바뀌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면적분은 어떻게도 또 바뀔 수 있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또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선적분 있잖아요. 이 선적분은 얘를 경계선으로 갖는 면이면은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C가 경계선이잖아. 그럼 이 C를 경계선으로 갖는 면이 이 구 하나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좀 더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지. 맞아요? 아니면 이게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어도 뭐예요? 경계선은 이렇게 되잖아. 잘려있는 면이 얘라면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수히 많은 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면을 뭐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을 때 면을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더 크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경계선은 얘거든. 자르면은.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면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냥 얘가 이제 평면을 이루고 있다면 이 면 아니겠어요? 그냥? 그쵸?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걸 안 거치고도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결국 뭐야? 컬을 이제 구해서 하는 거지. 직접. 요 컬을 구하면은 어차피 이제 요건 뭐예요? Z가 0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F3를 상관 안 하고 그냥 F1하고 F2에 대한 것만 써줘서 이제 컬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뭘 구하면 이중적분을 구해서 이제 계산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될까? 잘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로 알아도 돼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좀 설명한 건데 뭐 잘 안 되면 그냥 스톡스 정리 써서 선적분으로 이제 바꾸고. 근데 이 선적분 이제 쓴 거 보니까 이 C가 패곡선인데 패곡선이 XY 평면에 평행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 정리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 정리 써서 쭉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이제 한 번에도 사실 바꿀 수 있다고 그냥 이런 거 안 거치고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톡스 정리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이 경계선에 대한 컬에 대한 저 면적분 있죠? 저 선적분은 어떤 면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다. 뭐만 같으면 이 경계선만 같으면. 알겠어요? 자, 이런 것도 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그 단순히 이제 선적분하고 면적분 좀 바꾸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좀 잘 확인해 두셔도 무방하겠어요. 알겠지? 그래도 이제 그냥 쭉 풀렸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선적분 막 계산하고 그럴 때 당연히 그 어떻게 계산할지 그런 거는 잘 알아두셔야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제 배운 내용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알겠지? 우리 기본적인 선적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항상 세 가지 그게 염두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세 가지 생각. 이거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계산할지 아니면 보존역장인지 확인할지 그 다음에 그림 정리를 쓸지. 알겠어요? 패곡선이면 그림 정리 써야지. 저 F가 보존역장이면 그 포텐셜 함수 구해서 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써? t에 대한 매개 변수 해야지. 직접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각각 상황들을. 한번 3번 문제 봅시다. 이제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 공면 S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Z는 루트 36-9x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그러니까 저런 식 보고도 어떤 모양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면은 뭐예요? 9죠, 9. 이제 반구식이지, 반구식. 그지? 근데 여기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개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형태라는 거야? 타원체라는 거죠, 타원체. 맞아요? 앞에 이제 개수가 있는 형태면 타원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타원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타원체에서 xy 평면 위쪽에 있는 타원체겠지, 그럼? 이것도 좀 확장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타원체다. 타원체. 이 식이 타원체. XY 평면 위쪽에 있는 타원체라는 건 좀 파악이 돼야죠. 그지? 이 그래프일 때 이제 벡터장이 주어졌어요. 이거 벡터장 조금 익숙한 거 아니에요? 좀 안 익숙한가? 처음 보긴 한 건데 약간 비슷한 거 봤어, 어제. 그 불연속 그림 정리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알아들어 했던 벡터장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 이제 Z제곱이 있는 것 뿐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분류예요.
어떤 모양이다. 요게 원점에서 일단 불연속이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 이런 형태도 보존력 장이 돼요. 보존력 장.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불연속이면서 보존력 장인 벡터 함수가 된다는 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계산이 좀 어렵긴 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보존력 장 확인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원점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컬에 대한 면적분 구하는 상황. 그럼 컬에 대한 면적분이면 무조건 뭐 적용한다? 스톡스 정리 적용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컬에 대한 면적분? 그냥 면적분이 아니라 컬에 대한 면적분이면 이 스톡스 정리 상황이다. 자, 요걸 일단 착안을 해야 되죠. 자, 단 공면 S의 법선 벡터는 위쪽 방향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컬에 대한 면적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겠어? 면적분이니까. 선적분으로 바꾸셔야지. 그지? 자, 그래서 선적분으로 좀 바꿔보면 우리 C에 대한 원래 F, 그러니까 컬 없는 원래 F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지? 자, 요거 바꾸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아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XY 평면 위쪽에 있는 타원체예요, 타원체. 알겠어? 뭐 타원체 X가 길고 뭐 Y가 길고 이런 건 고려 안 할게요. 그냥 뭐 구처럼 좀 그려놓고 할게. 어차피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계산만 나중에 잘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타원 모양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이런 타원체일 거란 말이야. 뭐 이런 타원체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이런 타원체인데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저 C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댔잖아. 이 면에 뭐랬어요? 경계선이랬죠, 경계선. 경계선 어디 있어? 이번에도 뭐요? XY 평면에 있구만. 맞아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C, 요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죠. 맞아요? 면 S의 경계선이 된다. 되죠? 공면 S의 경계선이라는 거야. XY 평면에 또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경계선은 이 뭐냐? Z가 0인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 경계선이 Z가 0인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Z 0이니까 이 선적분이나 면적분을 계산할 때 그리고 벡터 함수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Z에다가 다 0을 넣어서 계산해도 무방한 거야. 어차피 Z는 0상에서 선적분을 하는 거니까. 저 선적분 계산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뭘로 둬도 상관이 없냐면 이 F 있죠? 이 F를 저 3차원 벡터 다 써?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XY 평면상에 있는 선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2차원상에 있는 벡터만 구하면 돼. F3도 상관없댔죠? 그래서 아까 F3 고려 안 하고 그냥 했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Z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Z 0 대입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계산이 된다고. 저 선적분 계산할 때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치? 그러면은 벡터 함수를 뭘로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 놈을 저 해봐. Z에다 0 넣어서 써봐요, 다시. 자,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남죠. Z 0이니까. 맞지? 이거분의 1에 마이너스 Y, X네. F3는 안 써도 된다고. 이게 이해돼요? XY 평면상에 있는 선에 대한 적분이니까. Z가 항상 0인 거니까 F3는 계산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 F1하고 F2까지만 쓰면 되지. 그러면은 확실히 알겠다. Z에 0을 넣어보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그 외우라는 모양이죠? 기억나? 이거 보존력 장이면서 원점에서 불연속인 벡터 함수, 대표적인 벡터 함수를 했잖아. 이건 좀 암기하셔야지. 그러면 요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봐. 뭐에서 불연속? 원점에서 불연속인데 저 C가 원점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하지? 그러면 어제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니까 그러니까 F가 불연속 이니까 그리고 패곡선이지 이게 C가 그럼 패곡선이고 저 내부의 불연속점을 포함하는
그린 정리를 쓰는 상황이네. 아, 불연속점 포함하는 그린 정리 상황이죠? 기억나? 이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거 여러분들 이제 또 계산할래요? 왜 그렇지 그냥? 몇 파이? 2파이. 저 원,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뚫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매개변사에서 계산하면 항상 뭐가 나온댔어? 항상 2파이가 나온댔잖아. 이거 뭐 또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 2파이 되는 거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잘 안 되면 어제 불연속점 그 그림 정리 다시 봐요. 그럼 왜 2파인지 알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적분을 바꿨더니 그 불연속점 포함한 그림 정리로 좀 바뀌었던 상황이에요. 그냥 문제 상황이.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별거 없다고. 그냥 컬에 대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고 저 선이 어떤 선인지만 파악하면은 그냥 끝이야. 알겠어요? 그 뒤는 이제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되죠? 방금은 그림 정리 썼던 상황, 지금은 불연속 그림 정리 썼던 상황.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계산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맞아요? 뭐 매개변사에서 계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보존역장 있죠? 그 보존역장 상황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경계선이니까 패곡선일 수밖에 없거든. 그죠? 이 경계선인데 이게 끊어져 있는 선이 될 수가 있나? 어떤 면의 경계인데 끊어져 있는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 어떤 면의 경계는 무조건 패곡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면은 이게 무조건 패곡선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림 정리나 그런 불연속 그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좀 내용에 정리돼 있지만 이 선이 XY 평면하고 평행한 모양이 아니면은 뭐가 된다? 이제 그때는 일반적인 선적분이 되겠지.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겠어요, 그럼? 보통 매개변사에서 해야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컬에 대한 면적분 스톡스 정리로 선적분으로 바꿔놓으면은 그 C는, 경계선 C는 무조건 패곡선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림 정리 적용하는 사항이 좀 많다는 거죠. 요거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되죠? 자, 한번 4번 봅시다. 자, 우리 평면 Z는 3위에 놓여있는 이제 원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C라고 둘 때, 우리 벡터장. 이게 3차원상의 벡터장이죠? F1, F2, F3까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적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분 구하는 상황인데, 3차원 공간상의 선적분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착안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t에 대한 매개변수화 좀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이거 벡터 함수 봐봐. 이거 x하고 y를 사인 코사인으로 둘 텐데 여기 막 지수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있으면 적분이 되겠어요? 야, 안 되겠지 보통. 그죠? 이거 매개변사에서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함수가. 그쵸?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생각할 수 있지? 우리 이제 저 C가 무슨 선이에요? 패곡선이잖아, 패곡선. 맞아요? C가 패곡선이니까 뭘 쓸 수 있다? 우리 스톡스 정리 또는 그린 정리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 배웠던 이제 그린 정리를 적용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린 정리는 XY 평면상에 있는 선에 대한 정리였는데, 근데 뭐도 있냐면 우리 이거 Z는 3이면은 뭐예요? XY 평면에 평행한 거죠. 맞아? XY 평면에 평행한 그런 선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어떤 선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이잖아, 원기둥. 그러니까 원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Z는 3으로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어떤 원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아? 반지름이 4인 원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Z는 3에서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선이에요? 이 선이 이제 C인데, C가 X, Y 평면과 평행하죠. 맞아요? X, Y 평면과 평행한 선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 XY 평면과 평행하다는 거. 이해되죠? XY 평면과 평행하잖아. 왜냐? Z는 3이라는 게 XY 평면과 평행한 저 평면인데 그 평면으로 자른 거니까 이 선은 당연히 XY 평면과 평행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이제 그림 정리 쓰듯이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Z가 뭐인 상황이죠, 그러면? XY 평면과 평행하면 Z는 이제 3인 상황이지. XY 평면상이 있으면은 Z는 뭐인 상황? 0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3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피적분 함수 써볼게. 그럼 이 경우는 저 벡터가 어떻게 되냐? Z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에서는 항상 Z가 3이니까. 되죠? 그리고 이 선적분 계산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Z에 3을 대입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2xz. z 대신에 3 대입하면 6이죠, 6. 그럼 6x.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쓰는데, 이게 뒤에 게 좀 어렵지? 이런 게 다 의도가 돼 있다고. 그리고 봐봐. 이 선적분 한번 써볼게요. 요거잖아. 근데 얘 풀어서 쓰는 거 기억나요? dx, dy, dz를 풀어서 쓸 수 있잖아. f1, f2, f3하고 내적한 모양으로. 맞아? 그렇게도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 어제. 그러면은 요거를 f1 dx 플러스 f2 dy 플러스 f3 dz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dz가 뭐야? z가 3이니까. z로의 어떤 변화율이 있어? 없잖아. 맞아요? z는 항상 3이니까 dz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dz는 항상 0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z로 변화율이 없는 거야. 상수함수니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된다? 이 dz가 0인 거니까 얘가 그냥 없는 거야. z3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Z3가 없는 형태니까 얘 없이 계산해도 무방한 거잖아. F1하고 F2만 가지고 하면 되는 상황 됐어. 맞아요? 그리고 이 C는 Z가 이제 무방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X, Y만 봤을 땐 뭐가 돼요? 그냥 이식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F1하고 F2만 알고 있고 F1하고 F2 가지고 하는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C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C식이 그냥 이것만 있지는 않죠, 원래는. 그러니까 얘하고 Z는 3까지 있는데 이 Z는 3은 미리 다 대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DZ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림 정리 쓰는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F1, 요거 F2니까 우리 그림 정리 적용하듯이 계산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뭘로? 이 C는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으로 계산하면 되지. 원래는 Z는 3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해봐. 그러니까 원래는 Z 3 있는데 얘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 Z는 3이. 이미 다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저 피적분함수도 넣고. 돼요? 그러면은 결국 뭘 이용해서? 그림 정리 이용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 이거 자체가 XY 평면에 평행한, X, Y 평면에 있는 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잖아요. Z가 뭐 0이든지 3이든지 1이든지 상관없이 선적분 값이 항상 똑같을 거니까. 이 Z 값에 상관이 없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된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림 정리를 적용한 거고. 자, 그럼 그림 정리 적용하면은 어떻게 돼? 이거 D에 대한 저 이중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뭐의 이중적분? F2를 뭐로 편미분?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F1을 Y로 편미분. 빼야지. 그림 정리 기억나죠? 자, 그럼 요거의 뒤에인데, 이거 뭐야? 상수함수네? 그럼 뭐, 이거 아라우 세타 범위 구할 필요 있어요? 없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넓이 구해서 곱하면 되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우리 3 곱하기 저 A, D 넓이가 몇이죠? 반지름이 4였죠? 저 16이니까. 그럼 4, 4, 16. 그럼 16 곱하기 3, 16파이 곱하기 3이네. 그러면은 우리 48파이 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겠다. 뭐냐면, 이거 말 생략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곡선 C의 방향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좀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선을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면 무슨 방향인 거야?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가 X축, Y축인데 어떻게 돌아간 거랑 다름없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 선적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이죠. 음의 방향. 그지? 그러면은 요 선적분 계산할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시계 방향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근데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부호를 좀 반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 C가 그냥 요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시계로 바꾸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 C가 시계 방향이었는데 이 반시계로 바뀌면 부호가 바뀐댔죠. 이거 어제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8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좀 조심해야 됐네. 문제에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뭐냐면 이게 곡선 C의 방향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이라 돼 있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아래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위로 보는 방향으로가 뭐가 되는 거야?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면은 우리는 항상 기준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거든. 맞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래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반시계 방향인 거야. 왜냐? 우리는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 XY 평면을. 맞아? 그 기준으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생각하는 건데, 뭐야? 얘는 밑에서 본 거니까 방향이 아예 반대로 되는 거죠. 아래에서는 이제 저 볼 때 시계 방향이라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양수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아래에서 볼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음수?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저게 위인지 아래인지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한 번 나온 적 있어. 저 기출 풀다 보면 아마 풀게 될 거예요. 당국된 거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볼 때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 원점에서 봐도 뭐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볼 때도 뭐예요? 아래에서 보는 거야. 곡선이 그 위에 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원점에서 볼 때나 뭐 이 아래에서 곡선 아래에서 볼 때나 이게 이제 좀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위 아래라는 게 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 내는 건 좀 애매하죠. 나는 이거 여기를 위로 볼 수도 있잖아. 뭐 기준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우리 보통은 뭐 이쪽을 위 이쪽을 아래로 생각하니까 그냥 눈치껏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있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잘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이거 결국은 그 그림 정리를 적용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 뭐랬어요? 저 그림 정리를 일반화 시킨 게 스톡스 정리를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림 정리 요거 공식 유도하는 게 우리 스톡스 정리에서도 좀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스톡스 정리에서 그림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구했죠, 우리? 저 F2에서 뭐 빼서 구했어? F2 어떻게 했어? X로 편미분했죠. 그 다음에 F1을 Y로 편미분해서 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컬이에요, 컬. 알겠어? 이게 컬. 그러니까 컬에 대한 면적분을 결국 구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다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다 풀었어요? 됐어?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면은 결국 이제 이 C가 그러니까 이 선적분 있죠. 이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일단은 스톡스 정리가 더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스톡스 정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C가 XY 평면에 평면 상에 있는 그 C라고 할게요. 평면 상에 있는 C.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곡면 S는 뭐라 했죠? 저 C를 경계선으로 가지는 면. 맞죠? 아, 이 면에 대한 뭘로 바뀌는 거야?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뀌는 거잖아. 컬. 그럼 컬이 이렇게 쓸게요. 뭐 그냥 영어로 컬 써도 되지. 근데 이 기호로는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n 벡터 내적해주고 ds라고.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이 컬 구하고 법선 벡터 구하는데 이 컬을 구할 때 저 3차원상에 있는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여기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 XY 평면이면은 Z가 뭐랬지? Z가 0이잖아. 그치? Z가 0이야. 그러면 뭐라 했어? DZ도 뭐야? 당연히 0이죠. 맞아요? 그러면 F3를 고려해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F3를 0으로 두고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 문제 할 때 좀 설명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3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F3를 그냥 0으로 두고. 어차피 내저감 없어지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컬 구할 때도 그냥 F3를 0으로 두고 계산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컬을 좀 구해보면은 자, 이것도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컬. 그러니까 일반적인 컬을 좀 구해보자고. 이거 IJK.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F1하고 F2하고 여기는 뭐 해도 된다고? 0으로 두고 해도 돼. F3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XY 평면에 들어있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계산할 때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 문제에서 봤지만 Z가 뭐 3이거나 1이거나 그래도 가능은 하지. 맞아? 그래서 XY 평면에 평행한 선도 가능하다고, 그림 정리가. 결론은. 알겠어요? 왜? DZ가 0이기 때문에. 돼요? 그러면 F3가 0인 거니까 계산 과정이 똑같아요. 결국 Z가 1이든 3이든. 근데 이제 이거를 피접근 함수에 대입했을 때 저 벡터 함수 모양이 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들만 좀 달라질 뿐이야. 여기 Z가 들어있으면. 알겠어요? 그거 이제 그 이해 과정 다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봐봐. I하고 J는 어떻게 돼요? 다 0이야. 왜? I 계산해봐요. 여기 있는데? 근데 F2에 Z 있어, 없어? 없다고. 어차피 0 대입해서 하는 거니까. 0을 대입해 놓으면 없어요. X, Y 성분만 있다고, F1나 F2는. Z를 대입해 놓으면. 어차피 대입해서 계산이 되잖아, Z는요. 아까 우리 3 대입했던 것처럼. 되지? 자, 그러면 얘 Z로 편미하면 0이고, I 계산도 해봐. I 계산도 요거 Z로 편미분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뭐나 0 나오죠? 그러면 0,0이야. 맞죠? 그 다음에 K 계산해봐요. K 계산에 들어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요거 F2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2 그 다음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라운드 F1이지. 이거잖아. 우리 그림 정리에서 배웠던 피적담수 요거네. 그지? 그래서 이제 컬을 구했고, 그 다음 우리 뭐도 구해봐. n벡터도 생각해봐야지. 근데 n벡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선을 보통 어떻게 두겠어요? 선이 이제 XY 평면에 들어있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일반적인 선이라고 해볼게요. 뭐 원 모양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XY 평면상에 들어있는 선이라고, 이게. 이해되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을 경계선으로 가지는 면이라고 했죠, S는. 기억나? 그래서 이게 위로 뭐 올라가 있는 면일 수도 있고 뭐 더 이렇게 좀 더 큰 어떤 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계선만 얘기만 하면 돼, 경계선만. 알겠어요? 경계선만. 그러면 당연히 어떤 면이 제일 쉽다고 했어. 이게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지, 여기. XY 평면상에 있는 이 내부 영역을 S로 잡아도 되잖아요. 왜냐? 이 S도 경계선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 경계선이 C가 되는 거니까. 제일 쉬운 면으로 잡아야지 계산이 제일 쉽겠지. 굳이 이렇게 막 어려운 면으로 잡을래? 별로지.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이 평면 모양으로 잡아야지 계산이 쉽겠죠.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좀 잡아주면 좋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 이제 뒤로 두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n벡터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고. n벡터는 이 S의 수직한 벡터랬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의 경도로서 구하는데 그거는 좀 일반적인 면일 때 좀 해주는 거고, 이거는 뭐야 그냥 이 법선 벡터 그냥 알잖아. 이거 XY 평면이니까 그냥 이 법선 벡터 뭐야? 0,0,1이네. 단위 법선 벡터니까. 맞아요? 단위 벡터 생각하면은 결국은 요 벡터다,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이게 수직인 거. 자, 그러면 요 놈이 뭐야? n 벡터인데 얘가 뭐라고? 그래서 n 벡터는 0,0,1이 되는 거 보이죠? 이 k잖아, 얘가. i, j, k 할 때. 돼요? 그래서 요 놈하고 뭐한 형태? 내적을 한 형태네. 그리고 s가 d가 되는 거였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 정리가 유도되는 거예요. 여기 뒤로 바뀌고.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적한 거 어떻게 돼? 저 맨 끝에 이것만 남잖아. 내적하면은. 앞에 거 두 개 다 0이고. 얘 내적. 그럼 뭐만 남아? 저거만 남죠.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1. 요거에 a에 대한 적분, d에 대한 적분을 하시면 되지. 요렇게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정리가 유도됐던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스톡스 정리가 더 일반적인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맨날 이렇게 바꿔서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이게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하라고 외우라는 거지. 이 과정 거치지 말고. 알겠어요? 약간 그거야. 그리는 사람은 좀 이제 스톡스 정리 그 좀 일반화시켜서 좀 이미 돼 있던 거 그냥 약간 뭐랄까. 좀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냥 자기 공식으로 만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인데 이 선적분을 이 컬에 대한 면적분을 바꾸는 게 사실은 원리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해 놓은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 XY 평면상에 있는 선 C에서. 그게 그림 정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 뭐까지 알아두라고. 이게 XY 평면상에 있지 않고 XY 평면에 평행한 선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계산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림 정리는 아니지. 그림 정리는 XY 평면에 있어야 되는데 XY 평면에 평행해도 뭐만 바뀌기 때문에, 요 놈만 바뀌기 때문에. Z가 이제 상수잖아. XY 평면에 평행하면 항상.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수만 저 F에 대입해 놓고 그림 정리 계산하듯이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이 문제 푼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약간은 그림 정리를 어떻게 보면 좀 확대시킨 거라 보시면 돼요. 쓰는 사항을. XY 평면 상에 있는 선뿐만 아니라 XY 평면에 평행한 선까지로. 알겠죠? 그런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되죠? 자, 그래서 뭐 이거 그림 정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왜 나왔는지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되고, 그냥 이 문제 좀 설명하려고 이제 좀 한 거예요. 알겠지? 5번 봅시다. 자, 5번은 우리 벡터장 주어졌어요. 3차원 벡터장이네. 요거 y, z, k로 돼 있죠? 그냥 i, j, k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평면. 요거의 제1팔분간에 속하는 부분의 경계이고, 방향은 이제 위에서 보아. 이런 말이 나와 있지. 그지? 방향은 이제 위에서 보아 반식의 방향일 때, 요거 이제 계산하는 사항이야. 선적분. 그러면 어떤 사항이겠어? 지금 이런 사항이야.
뭐냐면 이 선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요거 XYZ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평면? 그러니까 이런 평면은 우리가 저 좌표 공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한댔죠? 그러니까 평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어색하지. 절편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 맞아요? 절편. 그러니까 요거 X, Y, Z 절편은 싹 다 뭐예요? 싹 다 일치기지. 아,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찍어서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좀 그려주면은 좋죠. 왜냐면은 지금 1,8분간이라고 했으니까 1,8분간 상에서는 이 삼각형 모양의 어떤 평면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죠? 우리 막 입체 부피 이런 거 할 때 좀 했었잖아. 그지? 아, 그러면 요거에 속하는 부분의 경계라고 돼 있어. 이게 지금 평면의 경계인, 평면의 어떤 부분인데 이 도형의 경계. 아,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C가 뭐야? 이게 C인데 어떻게 돼 있어? 모양이 닫혀 있잖아. 닫혀 있는 곡선 뭐랬어요? 패곡선이랬지. 아, 그러면 C가 패곡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쓸 수 있다? 스톡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지? 물론 그냥 계산도 되긴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 C1, 요거 C2, 요거 C3 둬서 각각 매개 변사 시켜서 계산해도 되긴 해. 근데 벡터 함수 봐봐. 벡터 함수 쉽네. 매개 변사 계산해도 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가지 다 해볼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볼게, 그냥 막바로 계산하는 거야. 한번. 자, 이거 C1, C2, C3 잡고. 여기가 C1, 여기가 C2, 여기 C3. 이렇게 한번 잡고 해보자. 그러면 C1은 어떤 식으로 매개변수함수로 표현돼요? 요거 어렵지 않아. 이거 선적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R1T가 우리 이거 이제 어제 많이 해봤죠? 선적분 직접 계산하는 거 매개변수해서 그걸로 된다고. 자, 요놈 이거 Z가 항상 0인 거잖아요. XY 평면에 있는 선이니까. 맞죠? 아, 그러면은 X를 뭘로 둬요? X를 T로 두면 되겠지? 그죠? Y를 T로 둬도 상관없는데 잠깐만, X를 T로 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0부터 1로 해줘도 되겠네, 범위. 그럼 X T로 두고 Y는 뭐가 돼요? 우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식이. 맞아? 아니, 이 식이. 이 식이 Y는 여기다 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인 직선이잖아. 그죠? 그 직선의 식 쓴 거라고 그냥 XY 평면상에서. 되죠? 아, 그러면 X가 T면은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 다음 Z는 0이랬죠? XY 평면에 있는 선이니까. 요렇게 매개변수 하면 돼. 그러면 C2, R2T. 자, 그럼 어떻게 돼요? C2는 똑같죠? 상황이.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이제 Z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죠. 선의 식을. 자, 그 다음에 Y가 0인 상황이니까 X를 또 뭘로? X를 T로 두면은 Y가 0이고 이번엔 Z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네. 아, 그러면 C3는 어떻게 표현돼요? C3 이번에는 뭐가 0이요? X가 0이죠? YZ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럼 X가 0이고 그 다음에 Y를 한번 T로 둬볼게요. Y T로 두면은 Z는 뭐가 돼? 우리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1. 아, 요렇게 매개변수가 되겠네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매개변사가 원래 좀 생소하댔어. 근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선적분 계산할 때 많이 해봤잖아. 그치? 아, 그래서 요거 다 매개변사 했고 그 다음에 각각 T의 범위들 다 어떻게 돼요? 세 개 다 0부터 1이죠. 그치? 근데 이거 방향 잘 보랬죠? 방향. 이게 0부터 1일지 아니면 그 반대로 될지 1부터 0일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 우리 이제 여기가 방향은 위에서 보아라고 돼 있죠. 뭐 원점 이런 말 없어?
그럼 위에서 봤으니까 그냥 이 방향 자체로 반시계라는 거네. 맞아? 아,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방향이. 이렇게. 아, 그럼 방향 보고 매개변사 해줄걸. 그게 낫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거 저 C1 다시 바꿔볼게. C1이고 X보다는 Y를 T로 두는 게 낫지. 왜?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인데 X를 T로 두면은 반대로 하셔야 돼. 1부터 0으로. 맞아요? 지금 선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부터 0으로 해야 되니까 좀 귀찮지.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매개변사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범위만 1부터 0으로 두면 그 1부터 0 좀 귀찮잖아. 그러면은 이 Y를 T로 둬버려. 아, 이거 보고 하면 좋았는데. 그지? 그러면은 뭐가 돼? X가 이거 그냥 단순히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아, 그러면 T의 범위 0부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2도 잘 잡았나? C2는 괜찮네. X를 T로 두면은 얘도 범위 0부터 1이죠. 그 다음에 C3 봐봐. C3는 이것도 좀 바꾸자. 얘도 저 Y보다는 Z가 T인 게 좋죠? 식이? 이거 바꾸면 되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 세 개의 선 싹 다 T의 범위가 몇부터 몇 나와요? 0부터 1이 되지. 그지? 응.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매개변수 잡아준 거예요. 저 방향에 따른 T의 범위가 0부터 1이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잡아준 거야, T들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세 개 싹 다 T가 0부터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되지? 아,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하시는 거야. 자, 따라서 일단은 이 선적분 먼저 해보고 직접 계산하는 거. 자, 준식은 저 C1, C2, C3에 대한 선적분을 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C에 대한 선적분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인 거니까. 자, 그럼 C1에 대한 선적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제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뭐 해야 돼요? 내적하셔야지. 근데 이제 대입을 해서 내적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대입해서 내적하면은 우리 이제 Y가 뭐야? T죠. 그러니까 요거 대입이니까. 맞죠? 우리 선적분 직접 계산하는 거. 어제 연습해봤던 거. 자, 그러면 T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해야 돼요? DT분의 DX 써줘야지. 벡터 함수 선적분. 맞아? 아, 그럼 DT분의 DX니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 더하기. 그리고 Y가 Z0이네. 그럼 요거 두 번째 건 없죠. 맞아? Z 요거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 다음 마지막 것도 없죠. 왜? DZ가 0이니까. 맞지? 자, 그럼 끝났어. 요거에 DT 해주고. 이게 첫 번째 C1에 대한 적분 해준 거야. 그 다음 C2에 대한 적분하면 범위 0부터 1이고. 그 다음에 T 대입해주고. 아니 0이지? 첫 번째 없고 두 번째가 뭐지? 요놈 대입해서 두 번째도 없어. 세 번째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세 번째 게 X 대입하고 Z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 얘도 똑같네. 그죠? 아, 계산해보면 똑같아. 그 다음에 C3는 0 대입. 첫 번째 거 없고 Z. 두 번째 게 있네. 그럼 Z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0 대입하면 세 번째 거 없네. 아, 이거의 DT. 그럼 이거 뭐야? 요 적분의 3배죠? 다 똑같으니까? 아, 그러면은 얘가 몇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결국은 뭐가 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선적분의 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이 두 개가 서로소고 뭐 절대값 구하랬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어디 붙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 양수인 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다 약분 됐으니까 서로소잖아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두 개 이제 2하고 3 더하면 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선적분 계산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스톡스 정리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뭘 쓸 수 있다? 스톡스 정리를 쓸 수 있다. 그지? 근데 우리 아까 전까지 풀었던 유형은 컬에 대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선적분을 뭘로?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는 게 스톡스 정리.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선적분을 컬에 대한 면적분을 한번 바꿔서 해보는 거야. 왜?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C1, C2, C3 두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귀찮았죠? 계산하기가. 맞아요? 막 이게 막 뭘 넣고 막 매개변수를 t를 뭐로 잡아서 할 때 좀 귀찮아. 원래 보통 하기가. 직선이라서 그나마 조금 쉽긴 한 건데. 그래도. 알겠어요? 근데 이거 컬에 대한 면적분 구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이 패곡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준식을 뭘로? 이제 경계선 S에 대한 뭘로? S에 대한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요거에 M벡터가 들어있고 DS. 자, 근데 의도가 뭐냐면 여기서 S를 뭘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S는 뭐랬지? 요 삼각형을 경계선으로 갖는 면이면 다 된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면이어도 되고. 근데 뭐가 제일 쉽댔어, 계산하기엔? 그냥 평면인 게 제일 쉽지. 맞아? 이 평면, 이 삼각형 자체도 경계선이 이제 이 C니까. 돼요? 그러고 방향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반식이었어. 그러면 요 면 자체를 뭘로 들 수 있다? 우리 S로 들 수 있다, S.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M벡터의 방향이거든. 이 M벡터의 방향이 요 아래일 수도 있고 수직인 벡터니까 이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판단해? 그거는 여러분들 그 외적 방향 구했던 거 좀 기억나? 오른손 법칙 있죠?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이 C가 무조건 패곡선이 됐잖아.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려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네 손가락으로 이 곡선의 방향을 감아주어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갔잖아. 엄지손가락 방향이지. 이게 N벡터의 방향이야. 알겠어요? 이것도 좀 알아둬요. 이런 오른손 법칙도 있어.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면은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방향이 된다. 그럼 우리 이 벡터 뭐죠? 이거 뭐였어? 평면이었잖아. 편미분해서 구할 필요 있어? 없지. 선형대수 개념으로 구하면 되지. 뭐야 그냥. 이거 법선 벡터. 1,1,1이잖아. 바로 할 수 있다고 N벡터를.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계산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N벡터 1,1,1로 그냥 아니까. 알겠어요? 그럼 컬만 구해놓고 뭐만 하면 돼? 내정만 하면 되지.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일단은 N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요게 이제 N벡터인데, N벡터는 어떻게 된다? 1,1,1이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방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만약에 저 시계 방향이었으면 N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예요. 오른손 법칙 해보면 아래쪽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알면 돼? 저 컬 좀 구해야지. 그럼 컬은 좀 여기다 구해볼까? 이 컬은 계산해야 돼요. IJK. 근데 뭐 되게 쉽지? 일단 미분 연산자 쭉 써주고, 그 다음 F 써주고, F가 Y, Z, X였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되죠? I 계산하면 편미분, 마이너스 1 있네. 그 다음에 J 계산하면 편미분 1인데 마이너스 1이지. 편미분 0이고. 그 다음 K 계산은 편미분. 또 마이너스 1이네. 봐봐, 이거 봐. 저 뭐 나오겠어? 상수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쉽다고. 이게 의도가 돼 있는 거야. 계산이 훨씬 더 쉬운 거지. 그러면 S에 대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N벡터는 1,1,1이잖아요.
맞죠? 요거 이제 ds다. 아, 그러면 얘가 뭐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지. 맞아?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면적분이긴 한데, 맞아요? 피적함수가 상수면 어떻게 된댔어요? 그냥 저 면에 넓이만 곱해주면 된다 했지? 맞아요? 이 공식 자주 써요. 그래서 그죠? 이게 상수함수면 요 면에 넓이만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자주 쓰이는 공식이잖아. 자, 알아둬야지. 자,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길이 몇이에요? 이 한 변의 길이 루트 2잖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삼각형의 넓이 몇 나오죠? 몇이었더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잠깐만. 삼각형의 넓이. 아, 이거 단위 벡터 안 만들었구나. 쏘리. 이게 단위 벡터 만들어야지.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 해야 돼. 이거 빼뜨렸다. 단위 법선 벡터를 했잖아. 단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고 요거의 ds. 이거 단위 벡터 만드는 데서 나온 거죠.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일단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루트 2에 제곱하면 되죠. 이거는 저 s의 넓이에요. 맞지? 아, 그래서 이제 곱하면은 2 약분되고,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똑같이 나오죠, 아까랑?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C1, C2, C3 잡아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 근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알겠어? 계산이 좀 더 쉬운 거라고. C1, C2, C3 잡아서 하는 거, 그 매개변수 하는 것도 귀찮잖아. 그리고 그 선적분 막 다 대입해서 계산하고 좀 헷갈릴 수 있지. 시간이 꽤 걸려요. 은근히. 풀다 보면. 근데 이 스톡스 정리 쓰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지. 조금 내용은 생소하겠지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의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요게 만약에 이제 X하고 Y하고 Z식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좀 계산하기 귀찮아. 왜냐면 이거 저 정사형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사형식해서 D 찾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 공식 적용하는 게. 그래서 그 밑에도 고공식 돼 있었죠. 근데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피적분함수하고 상수함수 됐기 때문에. 맞아요? 정사형 시킨 거, XY 평면 정사형 그 범위 잡아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우리 스톡스 정리 좀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그 컬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꾸거나 컬에 대한 면적분을 그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스톡스 정리였어요. 맞지?